요즘 아파트 사기 사건, 그리고 뭐 반값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가격이 반값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구도 나오지만은 인천 송도의 아파트 반가격이다. 그리고 뭐 중국인들도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가 폭락했다. 물론 아파트도 뭐 신축 아파트, 대구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틀린 그런 아파트로 지금 아파트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뭐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도 지금 엄청나게 많죠. 마찬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의 뭐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송도 쪽에는 사실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그렇게 높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라서 그런지 아파트 분위기도 일반적인 아파트와 많이 좀 틀리죠. 저도 사실 뭐 인천 송도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쪽으로 건축 때문에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흥행을 했다, 뭐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는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송도 쪽에 뭐 투자를 좀 많이 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하고 틀리게 일단은 아파트 자체가 일단은 딱 있어 보입니다. 뭔가 모르게.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올리는 걸 보면 댓글에도 뭐 대구 아파트 가격이 20매덕, 10매덕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지는 몰라도 뭐 서울하고 대구를 비교하느냐, 뭐 대구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4대 도시에 들어갔죠. 서울, 경기, 뭐 인천, 부산, 뭐 그 정도 한때는 그래도 대단했는 도시였는데 대구 자체가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뒤처지게 되었는데, 일단 인천 송도는 그냥 뭐 지도상으로 사진을 봐도 아파트 자체가 좀 중후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신도시라는 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너도 나도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인천 대부분의 뉴스들이 전세 사기 사건 2,000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신축 빌라의 얘기들인데, 뭐 그런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전세를 당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 1위 아파트 가격은 드샵 센트럴파크 2차가 물론 평수가 19평인데 45억입니다. 야, 일단은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예전 가격을 보게 되면 2013년 8억 4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0평 기준인데 1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거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전세, 월세 위주로 좀 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송도드샵. 일단은 120평에 35억인데 여기 현재 보이는 것은 44평이죠. 예전 가격은 4억 7천, 4억 6천에서 최고가가 13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송도 프로지오. 물론 90평 기준에 31억. 여기 36평 기준은 예전에 4억에서 5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알지? 1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억 8천으로 급하락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 거래는 전월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2010년도에 그나마 7억 9천에 84 타입이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위 이스테이트 송도스카이 71평에 27억. 그리고 여기 49평의 가격은 최고가가 14억을 찍었다가 현재 12억 6천. 뭐 반토막이 났다는 그런 내용 기사와는 조금 틀립니다. 45억짜리를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119평을 그대로 다시 찍어보면 119평의 가격이 지금 45억, 지금 답으로 지금 45억, 예전에 뭐 올랐는데 아예 거래는 없네요. 27억, 36억, 45억. 특별한 거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5위 송도 프로지오 내려가면 지금 103평에 26억. 그리고 예전 가격은 7억 5천에서
지금 16억 5천 57평 기준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6위 드샵 센트럴파크 2차 69평 24억 9천에 여기 43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억 2천에서 최고가가 14억 5천까지 올랐다가 10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까지는 뭐 꾸준히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7억에서 갑자기 10억 14억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팔고 나왔는 분들은 돈 벌었네요. 일단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이 아파트를 살고 있다면 어디쯤에서 팔았어야 하는지, 우린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전에 지금 아파트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파트에 아니면 주택 평생 가지고 간다는 사고가 아니죠. 지금은 아파트 자체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다 구입을 했다가 팔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하나하나도 유심히 따져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평균적으로도 10위까지도 한 20억대예요. 이게도 마찬가지 힐스테이스 송도 3차도 24억, 큰 거래는 없었죠. 여기 34평 기준에서도 뭐 밑에서 약간 8억 2천에서 올랐다고 치더라도 뭐 한 10억, 8억 정도에서 다시 내려도 지금 뭐 얼마 안 내렸어요. 큰 거래는 없고. 그리고 뭐 송도 국제도시 DMCT 뭐 이거 같은 경우도 24억에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것들이 114 기준으로 해서 43평이죠. 9억, 10억, 11억. 그리고 뭐 기존 최고가는 11억 찍었다가 내려가도 크게 안 내려갔습니다.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송도 더샵시티 마찬가지 여기 보이는 것은 24억이지만은 실제 여기 25평 기준으로 최고가 8억 2천, 그 전자에는 3억 7천, 3억 7천짜리가 8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5억 천.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좀 내렸네요. 그리고 전달서 위주로 거래가 되고 매매는 4억 9천에 12월 달에 그래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위, 2위, 3위 뭐 대부분 20뭐까지도 거의 20억대, 18억대, 물론 평수는 대부분 다 큰 평수입니다. 그나마 작은 평수가 55평에 18억 기준에 지금 12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7억 4천. 그리고 다시 작은 평수 하나를 보게 되면 59평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가격은 뭐 7억대였다가 최고가는 16억 7천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가격대가 예전에 6, 7억대에서 지금 16억 거의 10억이 올랐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10억을 먹으려면은 보자 500만원 월급을 번다고 해도 한 푼도 안 써도 10년은 모아야 돼요. 그리고 뭐 일부 뭐 밥 겨우 먹고 좀 살아도 한 15년은 모아야 이런 10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를 했고 투기를 했다가는 한 방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죠. 평균적으로 20위, 25위, 30위까지도 거의 평당 가격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15억, 16억, 17억. 물론 평수는 60평, 70평. 뭐 적은 평수가 50평, 49평에 마찬가지 15억 7천. 예전 가격은 5억대. 그리고 최고 가격은 9억.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반틈 내려도 뭐 기존에 주택을,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손해냐? 뒤늦게 막차를 타는 분들이 다 손해죠. 사실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기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쯤에서도 사실 사는 분들이 애법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점에서 또 사는 분들은 돈이 남아 도는 분들이 샀을 건데, 사실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해서 10억, 10억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쯤에서는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구입을 하는 분들이 다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느냐.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강의를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다 보니까
이빨도 대단히 좋아요. 언변술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 강사 얘기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요렇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다 구입을 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고점에서 찾는 분들은 거의 죽음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많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견딜 수는 있는데 지금 갑자기 금리가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월급에서 그 금리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안 되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이 고점에서 샀는 금액, 예를 들어서 8억에서 샀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4억이었다. 여기는 뭐 11억 주고도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8억에서 지금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니까 뭐 6억, 5억, 4억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벌려고 샀는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돼서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4억을 날리는 거죠. 이런 아파트를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써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엄청난 이슈가 되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인터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서울도 강남도 다 이것저것 다 찾아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경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실제 뭐 서울 경기 인천하고 대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가격 상승은 거의 비슷했어요. 예전에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내려가는 상황에 여기에 사는 분들이 이제 사실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금리만 높지 않다면은 기본적인 이자 좀 내고 계속 견디면서 살면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12월 달부터 11월 달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송도 같은 경우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을 한번 본다면은 현재 뉴스 나온 대로 일단 33평 기준에 해서 3억 7천 3억 7천에서 최고가 8억 2천까지 그래도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5억 2천으로 떨어지고 있고 송도 SK 마찬가지 84타입 33평에 최고가는 9억 3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억 8천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송도 파크자이 4억 4천5백인데 최고가는 8억 5천까지 갔다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편한 송도 마찬가지 28평에 5억 8백인데 최고가는 8억 4천까지 갔다가 현재 4억 9천 그리고 풍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 같아요. 일단 이름이 친근합니다. 3억 5천에 최고가는 뭐 이거 안 나와 8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5억 3천 대부분 가격이 3, 4억 정도는 장난처럼 가격이 내리긴 내리네요. 자 그리고 기존에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공이네요. 8천만 원짜리가 2억 8천까지 갔다가 다시 2억 1천 회복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41평 8억 8천인데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큰 거래는 없었기 때문에 거의 데이터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실제 밑에 보다시피 거의 한 8억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샵 거리노크 같은 경우도 예전 가격은 5억대 최고가는 10억 그리고 다시 6억 8천으로 하향 중이고 전체적으로 확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고가 10억 그리고 8억 9천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이 편은 마찬가지 예전 가격은 3억 4천 참 좋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8억 3천까지 올라갔죠. 다시 4억 9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샵 43평이 10억 기준인데 예전에는 8억 최고가는 12억 야 그런데 뭐 송도가 아직까지 거래는 억수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그만큼 올랐으면 또 안 사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도 보고 사실 기사도 뉴스에도 봤지만은 뭐 송도가 지금 이 바닥이다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훌치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고기 후치듯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빼먹고 있는 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최고가 호반 서빈 6억 7천에서 큰 거래는 없었지만 5억 그리고 7월 9월 11월 12일 거의 6억 5억에서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아주 2억 5천 뭐 이런 거래는 거래가 억수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도 2억대에서 3억대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가격이 2억대로 훅 떨어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조금 비슷하죠. 그래프를 보면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보통 투기 세력들 장난치는 것들 2억대 1억대 그런 것들이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훅훅 떨어지는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동 마찬가지 84타입 7억 340 근데 기존이 12억이었습니다. 거래가 그래도 계속 활성화가 돼 있다. 그리고 체력은 14억 이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8월 11일 뭐 계속해서 11월 달까지 12억에서 13억대 계속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여긴 120A 49편 기준이고 여기는 34편 기준입니다. 항상 요거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여기 34평 마찬가지 7억 5천인데 여기 34평 똑같은 동일한 매물 11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9억까지 7억 4천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SK 마찬가지 34평에 6억 5천 최고가는 10억까지 거래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렸는데 전세가 지금 2억대, 2억 9천, 2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예전에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전세가 2억 5천. 그러면 전세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면은 이 아파트 제가 전세는 거의 50에서 60% 정도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렸고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가 전세는 80에서 90%까지도 사실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었고 대구에 보면 또 그렇게 구입을 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위험하니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죠. 3개월 전에 전세 계약 완료가 안 되었더라도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3개월 안에 돈을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34평 7억 340 그리고 더샵 와 거래는 많습니다. 지금 이 잔잔하게 중복돼서 된 거래들이 25평 6억 천 예전에는 얼마였느냐 사실 19년도까지만 보면 됩니다. 4억 7천에서 최고가가 또 9억 천 2016년 17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18년 19년 20년도만 봐도 19년 20년도에서 가격이 미친듯이 뛰었죠. 그리고 5억까지 뛰었는 게 지금 다시 지금 6억 그래 큰 차이가 안 나. 9억 천까지 뛰었네요. 참 그리고 지금 전세는 3억입니다. 9억 하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3억 현재는 6억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6억 기준에서도 거의 반으로 해서 전세를 거래를 한다. 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34평 마찬가지 옛날 아파트 가격은 34평 뭐 3억대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8억대까지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하다 돈이 급한지 뭐 일단 한 명이 급하게 팔았죠.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은 3억대 2억 9천대 야 이러니까 이 갭 투자했는 사람들은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아파트 최고가가 10억이었는데 전세가는 3억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4억 7천이고 그리고 지금 거의 전세를 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가 35평 6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5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7월 9월 11월 12월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6억 5억대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거래되는 형성 가격은 5억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평에 7억대 뭐 지그자그 형태인데 7억 2천 그리고 최고가는 15억 야 이거 사실 냄새 좀 나네요. 그리고 전세는 6억 7억 아파트 매매는 22년 6월 11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 현재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구도 대구지만은 인천 송도가 박살났다 50% 하락했다 거래가 없다 뭐 이런 뉴스들이 미친듯이 나오는데 최근 12월 12월 거래되는 게 23평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뭐 2억대에 거래가 되던 동춘마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옛날 아파트죠.
근데 이런 아파트가 뭐 3억 9천까지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자, 송도 지금 확인을 해봤지만은 대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미친 듯이 상승했다가 미친 듯이 하락했습니다. 차라리 투기 세력들이 송도에 머물고 있지 대구는 말라 내려와갖고. 근데 대구가 사실 예전부터 물가가 쌌습니다. 술값도 싸고 음식값도 싸고, 그리고 뭐 술집에 가도 뭐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는 것은 사실 투기 세력들이 9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갭 투자자들부터 해갖고 또 여론 조작이 장난이 아니죠. 너도 나도 뭐 뉴스에서 계속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미친 듯이 뒤늦게 동아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썩었는 동아줄인지 올바른 동아줄인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일단 급하니까 급한 대로 미친 듯이 동아줄은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지금 썩었다는 것을 알았고 벌써 동아줄이 끊어진 곳도 많습니다. 뭐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인천, 송도, 신도시, 일단은 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좋은 차 확인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송도 자체가 거래는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12월달 거래 보면은 뭐 우리가 송도 얘기를 하지만 인천의 한 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 곳이죠. 지금 2,000건이 넘는다 하고, 그러다가 대부분이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전세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기를 맞았어요. 전세 사기를 다가구 주택 이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 하나에 보통 우리가 매매 가격이 10억, 15억, 20억이다 뭐 이랬을 때 대출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대출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20억 다가구 주택에 뭐 가구 수가 8개다 아니면 10개다 이래 했을 때 기본적인 대출을 빼고, 그리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2회에서 3회 정도. 근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1회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혹시나 하는 입장에서 보통 보면은 2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30% 6억이 빠진다. 뭐 그렇게 했을 때 16억, 14억, 14억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가 몇 개 있는지 선순위 위주로 해서 건저당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첫 번째 뭐 그 사이만 딱 들어가면 돼요. 보통 전세가 하나부터 2개 있는 게 다지 뭐 3개, 4개 그렇게 있다면은 아예 그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예 전세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안 써주죠. 근데 이제 초짜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을 쓰는 사례들도 많았고 터졌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부동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뉴스도 나왔지만 바삭하게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미추홀구 하길래 수성구, 남구, 동구 뭐 이런 게 아니고 피카츄가 연상이 되던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미추홀구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전세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요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빌라, 아파트란 말이죠. 그러면 건저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융자가 있죠. 우리가 아파트든 뭐 일반 빌라든 융자 건저당이 있다면은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무조건 융자를 끄고 건저당 끄고 그렇게 없애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가가 뭐 6억이다 뭐 아니면은 2억이다, 융자가 5천만 원 있다, 뭐 제일 흔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3억짜리 뭐 아파트다, 빌라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게 제일 무난한 금액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보통 융자가 1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 뭐 2억을 놔요. 전세 2억 뭐 세를 구한다. 그럼 융자 앞에 거는 무조건 끄는 거죠. 이걸 놔두고 여기 지금 2억을 넣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3억짜리에 뭐 전세 1억을 놓는다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1억 5천을 놓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그럼 여기 5천만 원 있다, 앞에 건저당이 5천만 원 잡혀져 있다. 뭐 이것도 찝찝해서 대부분 다 끄고 동시 이행으로 해서 법무사를 불러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끝이죠. 그리고 통상 부동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임차인한테 얘기는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유리하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전세권도 뭐 사실 뭐 몇십만 원 나가는 게 아까워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그렇게 안 하는 사례들은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죠. 뭐 전세권과 뭐 확정일자 차이 뭐 별거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돈이 들어가요. 예, 돈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전세권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돈을 들어가는 데가 뭐든지 플러스가 요인이 되거나 더 좋습니다. 공짜보다는 돈을 주고 뭐든지 하는 게 다 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는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뭐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집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든 법적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 건물은 내가 없어도 지방의 일 때문에 이 집을 빼고 다른 데 돈을 빌려서 다시 전세를 얻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확정일자 같은 경우 그 집에 거주하면서 법적으로 소송 진행을 해야 되고,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곳은 내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죠. 판결문을 받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경매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임의경매로 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일단은 확정일자를 받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법적으로 소송하는 진행 절차에 있어서 거주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전세세권을 해놨으면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빌라, 대부분 인천에 빌라 3억짜리 나오던데 저도 뉴스를 다 봤는데, 그러면 건저당이 돼 있거나 아니면 융자 이렇게 다 설정이 돼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끄고 해제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2억에 들어가든 옛날에는 2억 5천, 2억 2천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예 1억 5천 정도 무난하게 들어가는 게 전세인데, 이런데 이게 사기를 막 당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 나오고 저도 이래 건저당이 잡혀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등기를 확인을 안 시켜주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모르면 물어봐라.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좀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사기에 당할 줄 몰랐어요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피해자가 돼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만 100% 또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이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도 마찬가지 또 울면서 나오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빌린 돈인데 큰일 났어요. 1억 2억을 어떻게 갚아요. 몇천만 원을 또 빚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오던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아는 형님이 내 딸이 서울에 있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전세가 2억이다. 전세가 1억 5천이다. 그런데 확인해 줄 수도 있느냐. 등기 띄갖고 확인해 보니까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서울은 다 그렇다 하더라. 경기도는 다 그렇다 하더라. 관계 없는 거 아니가. 관계가 왜 없어요. 서류가 다 얘기해 주는 거지. 물론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하물며 제 주변에 지인들이나 제 친척들도 제가 예전에 부동산을 계속 하고 있을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묻지 않았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국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 중에서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돈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하는 것만 해도 법무사가 오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장이 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줄 것이고, 바카스 한 박스만 사들고 가서 주변에 부동산한테 물어봐도 다 얘기는 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도 바카스를 정말 사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스가 아니라 한 병을 들고 와도 사람 기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뭘 하나 작은 거라도 얻어먹으면 뭔가 물었을 때
또 빠른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야 서로서로 미안한 것도 없죠. 아무튼 저도 뭐 많은 구독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알찬 구독자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후원도 받고 많은 선물도 받고 사실 며칠 전에 또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같이 먹고 했지만은 뭐 저는 뭐 밥 먹자 술 먹자 이런 거 마다 안 합니다. 밥은 마다하죠. 그냥 술은 먹어요. 소주 한 잔 정도. 그래야 유대관계가 또 되니까. 아무튼 오늘은 인천 송도와 미주홀구의 미추홀구 그래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사건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항상 사전에 뭐든지 알아놓으면 다 덕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기가 잘 안 났네요. 코로나는 나이락 하는데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